우리의 놀이터 공간 R3에 매개화된 직선 L이 있습니다. 직선 L 위에 있는 점 X, Y, G는 다음과 같이 매개화되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써보면요. T가 임의 실수일 때 X, Y, G 좌표는 T에 따라서 변해요. T에 관한 함수니까 XT, YT, GT라고 쓰고요. 그리고 각 시각 T에서 XT, YT, GT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녀석을 쭉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은 물론 R3에 있는 녀석이고 여기서 T는 임의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T가 변할 때마다 XT, YT, GT가 변하겠죠. 그리고 모든 T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녀석이 바로 집합 L이고요. 집합 L의 일부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떤 점 P 2,1,3에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점 P가 어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나요? 이 점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뭐로 잴까요?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죠. 이 점은 지금 점 P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요 길이라고요. 수뇌발을 떨어뜨린 녀석을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뇌발을 H라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선분 PH의 길이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재나요?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좌표를 알면 구할 수 있죠. 점 P의 좌표는 이제 2,1,3이라는 거 알고 있고 점 H의 좌표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점 사이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H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직선 L 위에 놓여 있는 아무 점이나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T가 0일 때 때는 대응하는 점이 뭘까요? 이 점이죠? T가 0이면 이제 이 벡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T가 0일 때는 2, 3, 마이너스 2. 이 점이 직선의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 점이나 잡았어요. 이걸 왜 잡았느냐? 왜 잡았느냐 하면요. 요 벡터는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Q를 출발점으로 하고 P를 도착점으로 하는 벡터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이 벡터를 생각하면 뭘 할 수 있냐면 QH 벡터는 요 벡터를 정사형시켜서 얻은 벡터죠. 어디에다가? 직선 L에다가 정사형시킨 거예요. 자, 직선 L의 방향 벡터 이 방향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직선 L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직선 L의 방향 벡터에다가 수뇌발을 떨어뜨리면은 QP 벡터 요 벡터가 아니죠. QP 벡터를 이 직선 L의 방향 벡터 V로 정사형시켜서 얻은 벡터가 바로 QH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뭘 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V인 직선 L은 이런 식으로 매개화할 수 있죠. 따라서 V는
우리가 요 벡터를 직선 L의 방향 벡터로 잡을 수 있어요. 자, V 자, QP 벡터를 벡터 V에다 정사시켜서 얻은 벡터가 바로 QH 벡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 공식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V 닷 V V 닷 이거 요건 스칼라가 되고 이게 벡터 V의 방향이 되는 거죠. 벡터 V의 스칼라배가 되는 거죠. 정사형 벡터. 당연히 이 벡터는 이 방향 벡터의 스칼라배가 될 텐데 그 스칼라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정확히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QP 벡터를 정사형시키면은 V 벡터에 이렇게 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공식이죠. 자, 이제 남은 건 계산하는 일이에요. 벡터 V가 근데 뭔가요? 벡터 V는 여기서 잡았죠, 지금? 벡터 V 좌표 다 알고 있고요. 쓰시고요. 그리고 QP 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자, P의 좌표 2, 1, 3, 그 다음에 Q의 좌표 2, 3,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QP 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끝점 좌표에서 도착점 좌표에서 출발점 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QP 벡터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요 녀석을 여기다 쏙 대입해서 이거 다 프로덕트 다 계산하시고요. 요거까지 계산하세요. 그러면 뭘 얻어요? 이걸 이제 숫자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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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예요? QH 벡터를 구했다고요. 근데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점 H의 좌표라고요. QH 벡터를 알고 출발점 Q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점 H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점 H의 좌표를 알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점 P와 점 H 사이의 거리,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이 pH 선분의 길이는 pH 벡터의 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벡터 pH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Q를 출발점으로 놓고 끝점 벡터에서 도착점 벡터에서 출발점 벡터를 빼요. 무슨 얘기냐면 pH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H 벡터 마이너스 QP 벡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출발점을 내가 Q로 잡고 여기 도착점 출발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자, QH 벡터는 뭐예요? QH 벡터는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구한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거 데려오고요. 그다음 QP 벡터는 어떻게 구하나요? QP 벡터는 아까 여기서 구했죠. 그렇죠? 그것도 구했으니까 여기 뭔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 벡터를 계산할 수 있죠? 차이 벡터를 구해가지고 그 차이 벡터의 크기를 재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루트 5가 나옵니다. 이 계산 과정을 마무리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우리 놀이터 공간 R3에 매겨야 하는 직선 L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 2,2,3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점 P에서 직선 L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점 P에서 직선 L의 수뇌발을 떨어뜨린 다음에 쿵 두 점 P와 H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됩니다. 점 P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점 H의 좌표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선분 pH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H는 직선 L 위에 있잖아요. 점 H가 직선 L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적당한 스칼라 T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한다는 거죠? H의 좌표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H의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요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t 플러스 2, t 플러스 3,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t만 구하면 돼요. 그쵸? 요게 딱 수직이 되게 하는 t가 뭘까요? 자, 먼저 벡터 ph를 한번 구해 볼까요? ph 벡터는 어떻게 구하나요? 끝점의 좌표, 끝점 h의 좌표는 지금 뭐예요? 이 녀석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t 플러스 2, t 플러스 3,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출발점의 좌표. p는 뭐예요? p의 좌표는 여기 주어져 있죠? 2, 1, 3이죠? 2, 1, 3을 차례대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 h의 좌표가 t가 라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 벡터, ph 벡터도 t가 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게 계산했나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t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조건이 뭐냐면요. 지금 직선 L과 pH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그걸 쓰면 돼요. 자, L과 pH 벡터가 서로 수직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직선 L의 방향 벡터하고 pH 벡터랑 서로 수직이라는 거예요. 자,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뭘로 취할 수 있나요?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요거인 그런 직선은 이렇게 매겨야 되잖아요.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뭘로 잡을 수 있나요? 이걸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걸로 잡아도 되고 이거의 상수배는 아무거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0배는 0벡터가 되니까 안 되고요. 이거에 0벡터가 아닌 요거랑 나라는 벡터는 다 돼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계산이 간단한 건 그냥 이 벡터 자체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끌고 오고요. 자, 요거하고 pH 벡터하고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자, 그런데 점 P는 직선 L에 있지 않아요. 점 P는 직선 L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점 P가 직선 L에 없기 때문에 pH 벡터는 0벡터는 아니에요.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두 벡터의 닷 프로덕트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pH 벡터를 t가 라는 식으로 나타냈잖아요. 여기다 때려 넣어요.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미지수 몇 개? 미지수 t 하나밖에 없죠? 식 몇 개? 식 하나예요. 미지수 하나, 식 하나예요. 이거 우당탕탕 풀어서 t를 구합니다. t가 1차 방정식이니까 t를 구했어요. t를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t를 알면 t를 여기다 쏙 대입해요. t 값이 얼마인지. 그럼 뭐가 나와요? pH 벡터를 구할 수 있죠. pH 벡터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요거? 그쵸, 이거는 pH 벡터의 크기잖아요. 근데 pH 벡터의 성분을 다 아니까 길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마무리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우리 놀이터 공간 R3에 다음과 같이 매겨야 된 직선 L이 주어져 있습니다. 점 P에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 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긋고 만나는 교점을 H라고 하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즉 점 P에서 직선 L의 순회발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점의 이름을 H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우선
이 직선 L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점 Q를 잡아봅시다. 점 Q를 예를 들어서 뭘로 잡을까요? t가 0이면은 이게 깔끔하게 계산할 것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0벡터가 되니까 t가 0일 때 해당하는 직선 L에 있는 점은 뭐가 된다고? 점 Q가 되고 Q의 좌표는 2, 3,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냥 이 녀석을 데려오는 거예요. t가 0일 때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상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이 녀석을 내가 V라고 둘 겁니다. 직선 L의 방향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요. 점 Q를 출발점으로 하는 벡터 V를 그려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벡터가 지금 벡터 V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 직선 L의 벡터 V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근데 벡터 V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Q를 출발점으로 하는 녀석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점 P의 위치를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직선 L이거든요. 점 P는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QP 벡터를 생각하면은 이 녀석이 Q를 출발점으로 하는 이 방향 벡터 V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거나 90도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즉 예각이거나 90도가 될 수도 있고요. 둔각이거나 90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각인지 이쪽 각인지 아직 몰라요. 어쨌든 이 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둘 겁니다. 세타의 크기가 90도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의 관심사는 점 P에서 수뇌발을 떨어뜨려요. L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 점 H의 좌표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H의 좌표도 구하면 좋고 중요한 건 요 높이 pH의 길이죠. 자, 이 pH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p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여기 높이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은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이제 높이가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세타가 2분의 파이 이상이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둔각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각을 읽으면 어떻게 돼? 이쪽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높이가 이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은 재밌게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사인 세타나 같아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 2분의 파에서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타에서의 사인 값이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사인 값이 같아요. 자, 그래서 세타가 둔각이냐 아니냐 뭐 예각이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항상 높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QP의 선분 QP의 길이는 QP 벡터의 크기랑 같은 거죠.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여기 어딘가에 벡터 V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QP 벡터가 있잖아요. 이거의 크기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90도인지 관심 없어요. 근데 뭘 생각하냐면은 벡터 V하고 QP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는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먼저 벡터 V의 크기, 그 다음에 QP 벡터의 크기, 두 벡터의 크기에 곱을 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죠. 여기서 세타는 물론 0에서부터 파이 사이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굳이 이렇게 벡터가 있는데 이쪽 각을 읽지 이쪽 각을 읽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공식 성립하고요. 세타가 0에서 파이 사이에 있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 QP 벡터의 길이에다 사인 세타를 곱한 게 어디에 있죠? 요만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요 길이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 V에다가 QP 벡터의 크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 크기를 재고 그걸로 뭘로 나눠주냐면 벡터 V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거리 D는 이 두 개의 값을 구해서 그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씩 구해볼까요? 일단 이 밑에 거는 쉬워요. 벡터 V는 방향 벡터 어떻게 주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로 주어졌죠. 그 벡터 V의 크기를 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로 계산해보면 일단 벡터 V는 주어졌고요. QP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벡터 V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QP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지금 Q의 좌표 알고 있어. P의 좌표 알고 있어. 출발점의 좌표 알고 있어. 도착점의 좌표 알고 있어. 그럼 QP 벡터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이거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할 수 있죠? 좌표를 성분을 다 아니까 그 계산하시고요. 성분을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 벡터의 크기를 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떻게 나오겠죠. 그쵸? 그거 여러분이 계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거, 여기서 계산한 거 비율 구해서 답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미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전 장면에서 이 슬라이드인데 이전 씬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우리 놀이터 공간 R3 위에 하나의 점 P와 하나의 직선 L이 주어져 있습니다. 점 P의 좌표는 2, 1, 3이고요. 직선 L은 이렇게 매개화가 되어 있어요. 직선 L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다음과 같이 좌표를 쓸 수 있어요. 어떤 적당한 스칼라 T가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 T 플러스 3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P에서 손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이 점의 좌표를 H라고 하면은 이 H의 좌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떤 T에 대해서 이런 걸로 나오겠죠? 근데 H는 이제 특별한 점이니까 T0라고 합시다. T는 T0일 때 점 H 좌표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점은 다른 점은 X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T0랑 다른 T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PX 이 빗변 PX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높이 PH의 길이랑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큰가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고 등호는 여기서 언제 이퀄이 되죠? 등호가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은 뭐예요? 바로 점 X가 H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점 P에서 직선 L의 임의의 점 X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이 길이를 재볼게요. 이 길이 내가 이거를 px의 제곱 요 길이를 한번 요거를 내가 small f라고 할게요. t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t가 달라지면 x 달라지니까 일변수 t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자, 이 녀석 구해볼까요? 자, 이 녀석은 px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죠. 자, px 벡터는 어떻게 나오나요? 끝점, 도착점, 출발점이잖아요. px 벡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 여기에서 각각 뭘 빼는 거예요? 출발점 P의 좌표를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벡터를 생각하고 이 녀석의 크기의 제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다 계산을 하고 나면요 T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겁니다. T에 대한 2차식이 나오거든요. T제곱의 개수가 있을 거고 T의 개수가 있을 거고 여기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제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 제곱걸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고의 제곱 여기 계수가 있고 여기 상수항이 붙겠죠. 그렇고 나면은 이제 요 녀석이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고 등호 성립할 때는 t가 t0일 때 이 t0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이 완전 제곱꼴을 고쳐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요. t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은 5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거는 t는 t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실제로는 pH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고쳐서 최소값 구하는 과정을 해보면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